싹 달라져서 저에게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군요. 우리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잠깐 와 있어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집 낡은 거 알지? 누수가 됐는지 물이 새가지고 온통 물바다라서 집에 있기가 힘드실 것 같아 내가 모시고 왔어.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지낸 다음 모셔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이해 좀 해줘. 장모님은 당당히 어제의 이야기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제 눈치 일절 살피지 않으시고 알아서 방 하나에 짐을 푸시고 자리를 잡으시더군요. 물 샜다고 온 장모님을 내쫓을 수도 없고 상황이 많이 난감했습니다. 하필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놀러 계신다고 했을 때가 제가 무척 바쁠 때였는데 거의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할 때였거든요. 앞날이 훤했습니다. 당분간 좀 바빠서 귀가가 늦을 것 같은데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말이죠. 아내는 확신 없는 표정으로 일단 알았다고 하더니 이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부터 걱정했던 일들이 터지더군요. 저녁 7시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장모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한창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 전화를 넘기기까지 했는데 장모님은 끈질기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중간에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전화를 받았는데 장모님은 제 사정을 아내에게 들어서 뻔히 알고 있음에도 저녁 7시가 넘었는데 어서 빨리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하냐며 제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힘들다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았냐며 제 의사도 표현해봤지만 그럴수록 전화기 너머의 장모님은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혹시 바람피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말에 의심까지 시작해 딴주머니 차고 그걸로 딴짓하는 건 아니냐고 했죠. 우리 딸은 맹추라 남자에 대해서 모른다며 오죽했으면 내가 홈카메라를 달려했겠냐고 본인의 기막힌 행동을 옹호하셨습니다. 애초에 집에 들어가는 돈의 상당수를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솔직히 장모님이 이런 소리를 하려 하면 아내가 먼저 나서서 말리든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장모님 눈치살을 못 이기고 미팅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저도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나니 더 얼척이 없었던 것이 저녁 다 먹은 후 설거지거리 잔뜩 쌓아두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는 뒹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 마치고 오자마자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속으로 화가 많이 치솟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번 참아는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장모님 구박이 정말 선을 넘을 만큼 심해지더군요. 저희는 맞벌이인 만큼 가사분담을 했는데 딸 사랑이 끔찍하시던 장모님은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꼴을 못 보시더군요. 하며 없는 핑계도 만들어대며 저를 잡아대시는데 어머니께 무슨 말을 들었던지 장모님께서는 해선 안 될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돈댁이 자네 이혼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보시던데 자네하는 꼬라지 봐선 조만간 우리 딸과 갈라서서 사돈댁 사시는 팔자 그대로 닮을 것 같다 싶다. 돈이나 찔끔 벌고 다니면서 뭘 그리 잘난 척이야 잘난 척은. 그 잘난 유세 떨어가며 번 돈 정작 가족한테 필요할 때 보태지도 않을 거면서. 그제서야 절 향한 장모님의 가시돋친 태도의 원인을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설마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일전에 장모님이 저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했던 것을 제가 거절한 것이 원인으로 보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이혼 얘기로 제 길을 죽여놓은 다음 다시금 저를 불러놓고는 다시 사업에 돈 한번 넣어보라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제가 듣기에는 그 사업이 터무니없었고 두 번째로 처가랑 큰 돈이 오고 가면 분명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말을 들은 장모님은 아주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하셔서는 어디 한번 두고 봐라는 식으로 차갑게 자리를 떠나더군요. 온갖 악담까지 하면서 말이죠. 꼴을 보자니 한편으로 미뤄뒀던 어머니 생각이 불쑥 났습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절 들들 볶을 정도라면 어머니 상황은 어떨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성격이 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또 사람을 쉽게 잘 믿어서 뭐 장모님이 사기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당하기 딱 좋은 성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권유를 하면 더 이상은 돈 한 푼 건네주지 말고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전부 듣고 있던 어머니가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목소리를 덜덜 떨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심상치 않다. 혹시 너 괜찮으면 집으로 잠깐 올 수 있겠니? 일단
와서 얘기하자.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듣고 나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상태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결국 장모님에게 무턱대고 설득당해서 제가 드린 자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거기다 어머니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더랬죠. 장모님은 항상 어떤 남자를 대동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전봐주시던 박수무당이랍니다. 아주 말빨이 신급인 남자라 뭐에 홀린 듯 자꾸만 돈을 내놓게 된다고 말씀을 덧붙였죠. 아무래도 제가 스치듯 본 그 남자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바로 그 무당 덕분에 저와 아내를 맺어줄 수 있었다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워낙 용한 무당이라 처음엔 어머니도 신뢰하시고 가까이 두셨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느낌이 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대체 장모님과 무당이 둘은 무슨 사이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머니께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집안끼리 사업 때문에 돈이 오고 가고 하면 서로 이상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알면 걱정할지도 모르니까 저에겐 철저히 비밀로 하자고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머니에게서 1,000만 원 가까이 뜯어내고 나서도 저희 어머니에게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끈질기게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씨 착하고 순진한 어머니가 마지못해 게임에 넘어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까지 해서 장모님에게 드렸고 사돈지간이니 정말 그냥 투자한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까지 비밀로 하던 어머니가 제가 경고한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시고 황급히 저를 부르신 겁니다.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장모님이 많이 야속했지만 자꾸만 느낌이 쎄한 게 장모님께서 어느 남자를 대동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거슬렸습니다. 저는 무당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고 어머니께 주소를 받아갔건만 이미 점집 자리에는 재개발 자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해답을 못 찾은 저는 이미 장모님께 상당한 돈이 들어간 후라서 제가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일단 직접 장모님과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장모님이 사업을 성공해서 저희에게 큰 돈을 가져다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그건 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저와의 상의도 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뜯어간 것부터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거든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대놓고 장모님에게 따지고 물어뜯기보단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집안 상황이 기어코 최악으로 번지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은 모두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새벽에 일어났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어머니 생각과 앞으로 처갓집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물을 좀 마시고 온다고 하더니 한참이 지나도 방 안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으려 했는데 마침 살짝 열린 안방 틈 사이로 뭔가 속닥속닥 거리는 소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소리의 정체가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대화의 내용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보살 예비 사위랑 현재 사위 엄마를 찾아갔는데 아주 여자가 멍청해서 조금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니 행여나 어렵게 결혼한 지아들 이혼남 될까봐 아주 걱정이 극심하더라. 그래도 우리 보살님이 입을 잘 털어서 돈은 다 빼왔어. 네가 보살님, 아니 우리 예비 사위 좀 잘 챙겨주고 다독여줘라. 재개발돼서 돈방석은 앉았다만 당장 갈 곳이 없어 우리 집에 머무는데 네가 그때 여행 핑계로 온 이후부터는 영 모습을 보이질 않아 토라지고 맘 상해하더라. 우리 집안 일으킬 사람은 우리 보살 예비 사위밖에 없으니 잘 살피고 지금 네 남편이 혼인신고하자거나 애가 짜고 하면 절대로 넘어가선 안 돼.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내는 덩달아 소름 돋는 미소와 함께 속내를 밝히더군요. 걱정 마 엄마. 나 어차피 남편에게는 감정 없어. 나이도 많고 배불뚝이에다 키도 땅따라고. 이세 생각도 해야지. 젊고 우리 멋진 짝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처음부터 내 40대 늙은 장가 못 간 남자한테 들이밀 때는 좀 짜증났는데 엄마가 그래도 단물은 챙겼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네. 단물은 무슨, 기껏해야 공식적으로는 2천 먹었는데 뭘.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인맥이 많이 있어서 소개받아 건수는 좀 많이 올렸다. 네 시어머니 이름 팔아서 했으니 나중에 우리가 빠져나가긴 쉬울 거야. 얘 다 은혜로운
보살님 덕분이다. 보살님한테 잘해야지 네 팔자가 핀다. 이번만 잘 되면 너랑 얼른 결혼시켜서 해외로 나가자고 논의 다 됐다. 이미 나갈 곳까지 다 봐뒀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근데 지금 그럼 돈은 엄마가 갖고 있는 거야? 당연히 우리 보살님이 갖고 있지. 내가 그 큰 돈을 무슨 간으로 관리하냐? 보살님이 알아서 딴 데 척척 투자해서 불려줄 거고 지금 재개발되는데 건물 사서 올리고 있으니 그거 다 우리 몫으로 챙겨준다더라. 어차피 결혼하면 다 네 거 되는 거고 내 거 되는 건데 괜찮다고 말 예쁘게 했지. 그러니 어머니 하고 어찌나 곰살맞게 굴던지 보살님께 어머니 소리 들으니 기분 참 좋더라. 맘 잘 다잡고 보살님이랑 결혼해서 너도 네 사업 제대로 한번 해봐. 보살님이 이미 너 사업 계획이랑 구상이랑 장소까지 다 물색해놨더라. 어미 덕에 남자 잘 만난 줄이나 알아 이거사.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덜덜 떨리더군요. 좀 더 대화를 들어본 결과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전부터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장모님이 대동하시던 키 큰 박수무당이 아내의 내연남이었죠. 장모님은 이미 한 차례의 사업에 큰 돈을 날려먹은 것 같았습니다. 박수무당이 깊이 얽혀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차마 이런 상황에 처해서 장모님 돈과 저의 자금을 전부 날려버리고도 당장 급한데도 저에게 솔직하게 말을 못해왔던 것이죠. 그 사실을 말하게 되면 어쩌면 불륜남의 정체도 곧장 탄로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장모님을 시켜서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고 또 저에게 돈을 빌려서 일단 급한 불을 끄려고 아둥바둥 거렸던 모양입니다. 얼척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동안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무한으로 신뢰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장모님에게 넘어간 저희 어머니의 돈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장모님의 사업은 전부 거짓말일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장모님과 아내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 일전에 장모님이 저에게 투자 권유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곧장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제가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에게 제가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금융권 사람인지 어필을 했습니다. 뭐 장모님도 저의 능력이야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의심은 거두시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수익률 좋은 주식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목돈 넣어두시면 아마 생각해두신 사업 투자금이 얼추 마련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장모님은 짐짓 고민을 하시다가 기대 수익률이 400% 가까이 된다는 저의 말에 흠칫 놀라서는 정말 심각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장모님 흔들리는 마음에 결정타를 꼽았습니다. 그때 사업 투자 못해드린 거 죄송해서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 진심을 모르고 있을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단 보살님께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기어이 저에게 넘어가셨고 일단 한 3일 정도만 시간을 주면 있는 돈을 다 끌어올 테니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3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장모님이 돈을 마련해 저에게 주셨습니다. 참 우스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핍박하던 장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맡긴 돈을 부디 잘 불려달라고 애써 아양을 부리는 사람처럼 아내와 장모님이 먼저 나서서 제 비위를 맞춰주더라고요. 하며 내연남까지 제게 은근슬쩍 소개시켜주는데 보살이라는 박수무당 아내의 내연남은 처음에 의심하는 듯 했지만 제가 전문가성 기질을 발휘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자 아내와 장모님보다 더 돈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습니다. 걸려들었다 싶었어요. 복수도 복수였지만 그동안 제가 당한 것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어머니 주변에서 빌린 돈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고 굴비 엮듯이 갖고 있는 자금을 제 주머니로 잘 엮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향해 싫은 소리 한 번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제가 둘의 목숨줄을 제대로 틀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께서는 넌지시 묻더군요. 주식은 어떻게 돼가지? 수익은 좀 나고 있어? 대화가 쉽게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장모님. 아직은 잠잠하네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좀 더 진득하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모님이 제게 준 돈은 애초에 주식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동안 제가 당한 것과 어머니가 당한 것을 조금이라도 복수하려는 생각이었죠. 물론 진짜 복수는 따로 기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참다 못한 장모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는 지금 정확히 수익이 어떻게 난 것이냐며 상황 안 좋으면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장모님과 그 뒤에 내연남이 독이 오를 대로 올랐구나 싶어서 일부러 뜬금없이 오늘 저녁에 식사나 한 끼 대접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어머니도 미리 불러놓았죠. 장모님은 아마 저희 어머니가 오시는 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와 장모님, 저 이렇게 셋이서만 있는 식사 자리인 줄 알고 대충 편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더군요. 그렇게 온 저녁 시간, 식당에서 저희 셋이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고 저희 어머니 얼굴을 확인한 장모님은 살짝 놀란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장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간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진실을 가감없이 고백했습니다. 일단 장모님에게 먼저 물어보았죠. 혹시 저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느냐고. 또 아내에 대해서 저에게 말하지 못한 건 없었냐고 말이죠. 장모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섬찟 당황해 보였고 저는 사람을 붙여잡은 아내와 내연남의 사진에 대한 것을 풀어버렸고 둘은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어머니도 더 이상 제가 이혼하시는 걸 꺼리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속에 꼭꼭 숨겨왔던 사냥의 본능을 발휘해서 아내와 장모님의 머리채를 단칼에 뜯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얌전했던 분이 말이죠. 음식점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잔뜩 열이 올라 물어 뜯고 난리가 아니었죠. 어떻게? 내가 바람이라면 입머리가 나는데 감히 내 아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고 내 돈을 빼돌리려고 해? 이 여편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왕년의 학창시절 별명이 껌 씹는 면도칼이다 이거야. 아주 아작낼 줄 알아. 아내와 장모님은 한창 쥐어뜯기며 사나워진 어머니의 손길에 무참하게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들의 은밀하게 진행된 녹음된 대화가 전부 틀어지는 내내 장모님과 아내는 그저 얼굴에 땀만 뻘뻘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내의 불륜과 장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뜯어간 그 흑막이 전부 밝혀졌으니 말입니다. 식당에서는 한참 소란이 일어나자 주변에서 직원들이 말렸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자 경찰을 부르려 했고 이를 말린 것은 아내와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실컷 당한 채 식당 밖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되도 않는 변명을 시도하시다 안 될 것 같았는지 눈물까지 보이시며 자리를 뜨셨죠. 그리고 저는 곧장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사기당한 증거도 다 갖고 계셨어요. 그야말로 제대로 된 복수를 할 단계였죠. 제 주위에는 능력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었고 또 이래저래 법원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었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을 사기죄로 집어넣을 생각까지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사진을 증거로 박수무당과 아내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까지 단단히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더 이상 집에서 보이진 않았지만요. 꽁지가 내빼도록 도망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소송 관련 서류들을 장모님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내의 회사로도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아내가 거의 울다시피 목소리를 깔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저에게 용서를 빌더군요. 자기야, 정말 이럴 것까진 없잖아 우리. 제발 한 번만 좀 봐줘. 난 진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만 넘기고 나는 살려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엄마랑 인연 다 끊고 진짜 자기한테 잘할게 나. 박수무당이고 뭐고 관심도 없었는데 엄마가 그놈의 돌팔이 점쟁이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나도 그렇게 된 거라니까. 난 엄마 따위 몰라. 자기밖에 없다고. 허나 아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녀 사이에 바람을 핀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 불륜에서 벌어날 사고를 순진한 저희 어머니 등골을 뽑아먹으면서까지 해결하려고 한 그 심보에 가히 치가 떨렸습니다. 소송은 이변 없이 진행됐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정말 위자료 한 푼 내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은 일절 봐주지 않고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의 판결을 내놓더군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 아내와 장모님은 끝내 저와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큰 짐과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추후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내와 박수무당과 내연관계에서 철천지 왼수가 되어
청산당하면서 그야말로 사기 꽃뱀남한테 제대로 휘말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를 벗겨먹이려고 단단히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그건 요긴한 증거로 함께 사용되었고 저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 제가 어머니와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머니의 생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였기도 했고 그때의 사건 이후로 어머니를 좀 더 애틋하게 챙기는 시간들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마트 한가운데에서 익숙한 목소리로 두부를 팔고 있는 아내와 장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녀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주변에 행여나 박수무당도 꼈나 싶었더니만 어디에 또 누굴 등쳐먹으려고 사라졌는지 없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사기를 치려다가 결국에 궁지에 몰려 마트에서 판촉 행사나 하고 있는 최후가 얼마나 꼬셨는지 모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혼자 살려고요. 저희 어머님 모시면서 혼자 사는 게